여러분, 2025년 11월 경주에서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한국 해군이 수십 년간 꿈꿔왔던 그 순간, 미국이 드디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공식 승인했어요. 해결료 조달까지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한국이 이제 세계 7번째 핵잠수함 보유국이 될 준비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핵잠수함?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건가요?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핵잠수함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이건 국가의 전략 자산이에요. 바닷속 깊은 곳에서 몇 달씩 잠항하며 적을 감시하고 필요하면 언제든 타격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핵잠수함이 가진 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왜 지금까지 못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 안보에 어떤 의미인지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이게 한국 해군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인지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먼저 핵잠수함이 정확히 뭔지부터 알아볼까요? 핵잠수함은 원자력 원자로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잠수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이 아니라 핵에너지로 움직이는 잠수함이라는 거예요. 물론 핵무기를 실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추진 방식이 핵에너지라는 게 핵심입니다. 일반 디젤 잠수함은 어떨까요? 배터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며칠에 한 번씩 수면 위로 올라와서 공기를 흡입하고 배터리를 충전해야 합니다. 그 순간에는 적의 레이더나 위성에 노출될 위험이 커요. 작전 시간도 짧고 작전 반경도 제한적이죠. 반면 핵잠수함은 완전히 다릅니다. 원자로가 계속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연료를 보급받지 않아도 몇 달, 심지어 몇 년씩 잠항할 수 있어요. 실제로 미국의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은 한 번 연료를 넣으면 30년 이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면 위로 올라올 필요가 없으니 적에게 발각될 확률도 현저히 낮아지고요. 속도도 완전히 다릅니다. 디젤 잠수함이 수중에서 시속 20km에서 30km로 움직인다면 핵잠수함은 시속 50에서 60km 이상으로 훨씬 빠르게 이동합니다. 작전 반경도 넓어요. 디젤 잠수함은 기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가기 어렵지만 핵잠수함은 전 세계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디젤 잠수함은 휴대폰이고 핵잠수함은 노트북이에요. 휴대폰은 배터리가 금방 닳아서 자주 충전해야 하지만 노트북은 성능도 좋고 오래 쓸 수 있죠. 그런데 핵잠수함은 그냥 노트북이 아니라 전원이 무한대인 슈퍼컴퓨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무기를 왜 지금까지 못 만들었을까요? 사실 한국 해군과 정부는 수십 년 전부터 핵잠수함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았어요. 첫 번째 장벽은 기술이었습니다. 핵잠수함을 만들려면 원자로를 아주 작고 안전하게 만들어서 잠수함 안에 집어넣어야 해요.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원자로에서 나오는 열을 식히고 방사선을 차폐하고 소음을 줄이고 진동을 제어하는 기술이 모두 필요해요. 한국은 원자력 발전소를 자체 기술로 만들 수 있는 나라지만 잠수함용 소형 원자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술입니다. 두 번째 장벽은 핵연료였습니다. 핵잠수함에 들어가는 원자로는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해요. 농축도가 20% 이상인 우라늄이 필요한데 이건 핵무기 제조에도 사용될 수 있는 민감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엄격하게 통제합니다. 한국은 한미원자력협정 때문에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가 제한되어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너희는 우라늄 농축하면 안 돼야 하는 제약이 있었던 거죠. 세 번째 장벽은 정치적인 문제였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핵잠수함을 만들면 북한이나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했어요.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정부가 여러 번 요청했지만 미국은 계속 반대하거나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번째 장벽은 비용이었습니다. 핵잠수함 한 척을 만드는 데 드는 돈이 얼마나 될까요? 대략 3조 원에서 5조 원 정도 예상됩니다. 한국이 계획하는 4척을 만들려면 최소 12조 원에서 20조 원이 필요해요. 여기에 유지 보수 비용, 승조원 교육 비용, 기반 시설, 구축 비용까지 더하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 모든 문제들 때문에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계획은 계속 미뤄져 왔어요. 그런데 2025년 11월 드디어 돌파구가 열렸습니다. 2025년 11월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놀라운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공식 승인한 거예요. 단순히 승인만 한 게 아닙니다. 핵연료 조달 방안까지 협력하기로 합의했어요. 팩트시트에 명시된 내용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고 연료 조달 방안 등도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핵연료 문제를 미국이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왜 미국이 입장을 바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건 북한의 위협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기술도 개발했어요. 중국의 해군력도 급속도로 강해지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해군력 강화가 미국에게도 이익이 된다고 판단한 거죠. 또 다른 이유는 한미동맹 강화입니다. 한국이 강력한 해군력을 갖추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함께 중국을 견제할 수 있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믿을 수 있는 동맹국이 더 강해지는 게 전략적으로 유리한 거죠. 이번 합의로 수십 년간 이어진 한국 해군의 수건이 드디어 실현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한국 해군 관계자들은 꿈 같은 순간이라고 표현했어요. 정말 역사적인 전환점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한국은 자체 조선소에서 핵잠수함을 완전히 건조할 계획입니다. 외국에서 사오는 게 아니라 우리 기술로 만든다는 거예요. 물론 미국의 기술 협력은 받겠지만 설계부터 건조까지 모두 한국에서 진행됩니다. 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기본 설계는 2026년 안에 완료될 예정이에요. 전체 개발의 약 30에서 40%가 내년에 진행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실증과 시운전 단계를 2028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어요. 전체 건조 과정은 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2035년경에는 첫 번째 핵잠수함이 완성될 전망입니다. 한국 해군은 2030년대 중반 이후 4척 이상의 핵잠수함을 실전 배치할 계획입니다. 4척이면 한 척은 작전 중, 한 척은 대기, 한 척은 정비, 한 척은 훈련?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을 돌릴 수 있어요. 건조는 하나오션 같은 국내 조선소가 맡게 됩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을 가지고 있잖아요. 대형 컨테이너선, LNG 운반선, 심지어 잠수함까지 만들어 온 경험이 있어서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원자로 부분은 한국수력 원자력 같은 원전 기업들이 협력할 것으로 보여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기술적 도전이 남아 있어요. 첫째, 원자로를 잠수함 크기에 맞게 소형화해야 합니다. 한국이 만드는 원전은 대형이지만 잠수함에 들어가는 원자로는 훨씬 작아야 해요. 성능은 유지하면서 크기를 줄이는 게 핵심 기술입니다. 둘째, 방사선 차폐 기술이 필요합니다. 원자로에서 나오는 방사선이 승조원들에게 영향을 주면 안 되니까요. 두꺼운 차폐벽을 설치하되 무게는 최소화해야 합니다. 잠수함은 무게가 조금만 늘어나도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셋째, 소음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잠수함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은밀성인데 원자로와 펌프에서 나오는 소음이 크면 적에게 들킬 수 있어요. 한국은 이미 디젤 잠수함에서 소음 저감 기술을 축적해 왔지만 핵잠수함은 또 다른 차원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넷째, 열 관리 시스템입니다. 원자로는 엄청난 열을 발생시켜요. 이 열을 효율적으로 시키면서 동시에 추진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냉각수 순환 시스템, 열교환기, 터빈 등 복잡한 장치들이 완벽하게 작동해야 해요. 다행히 한국은 이미 원자력 기술과 조선 기술 모두에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미국의 기술 협력까지 받으면 충분히 극복 가능한 과제들이에요. 실제로 정부와 방위산업체들은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군사적 측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작전 반경이 획기적으로 넓어집니다. 지금까지 한국 해군의 디젤 잠수함은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만 활동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핵잠수함은 태평양 전역, 인도양까지 진출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잠수함을 추적하는 것은 물론이고 중국 해군의 움직임까지 감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둘째, 장기 자막 능력이 생깁니다. 몇 달씩 물속에 숨어 있다가 필요한 순간에 타격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전략적 억제력입니다. 저기 저 바다 어딘가에 한국 핵잠수함이 숨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압박이 되거든요. 셋째, 대잠전 능력이 강화됩니다. 북한도 잠수함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중국도 핵잠수함을 운영하고 있어요. 한국의 핵잠수함은 이런적 잠수함들을 추적하고 격침시킬 수 있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잠수함을 잡는 가장 좋은 무기는 역시 잠수함이거든요. 넷째, 순항미사일 타격 능력이 생깁니다. 핵잠수함에는 순항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어요. 적의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고 은밀하게 접근해서 정밀 타격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전쟁 억제력으로도 작용해요. 경제적 산업적 측면도 중요합니다. 핵잠수함 건조 프로젝트는 수십조 원 규모의 대형 사업이에요. 이 과정에서 조선, 원자력, 전자, 소재 등 다양한 산업이 발전하게 됩니다. 특히 원자로 소형화 기술은 향후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개발에도 활용될 수 있어요. 또 수많은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설계, 건조, 시험, 운영, 정비 등 전 과정에서
고급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관련 연구 개발도 활발해질 거예요. 이건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2025년 11월은 한국 해군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달로 기록될 겁니다. 수십 년간 꿈꿔왔던 핵잠수함 건조가 드디어 현실이 되었어요. 앞으로 10년 후면 한국 해군의 핵잠수함이 태평양을 누비게 될 겁니다. 물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기술 개발도 해야 하고 예산도 확보해야 하고 승조원 교육 시스템도 만들어야 해요. 하지만 가장 큰 장벽이었던 미국의 승인을 받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하게 되면 동북아시아의 해양 전략 지형이 완전히 바뀝니다. 북한은 더 이상 마음대로 도발하기 어려워질 거예요. 중국도 한국 해군을 무시할 수 없게 되고요. 무엇보다 한국 국민들이 더 안전하게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소식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핵잠수함 건조에 찬성하시나요? 아니면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